안녕하세요, 디몽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다루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게이밍 노트북. 그런데 좀 특별해요. 이건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이밍 노트북이 아닙니다. 한정판이거든요. HP 오멘 16 리그 오브 레전드 리미티드 에디션. 2025 오멘 16을 베이스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주요 특징, 상징들을 곁들인 한정판입니다. 참고로 HP는 국내 게이밍 브랜디드 시장에서 12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브랜디드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유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6형 디스플레이, 14세대 인텔 코어 i7,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이 탑재된 모델이에요. 제 경험상 오래전 오멘 초기 모델들은 이보다 훨씬 묵직한 느낌을 줬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한결 가벼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마냥 가볍진 않아요. 23mm의 두께, 약 2.35kg의 무게를 지녔거든요. 두껍다,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게이밍 노트북이잖아요. 겸손한 크기, 겸손한 성능을 지닌 일반적인 노트북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게이밍 노트북은. 그죠? 그만큼 CPU, GPU 성능이 훨씬 높으니까 그 한계치가. 게다가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어댑터 크기만 해도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옛날에 비하면은 한참 얇고 작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크죠. 이거 어댑터 왜 클까요? 그만큼 전력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제품은 국내 출시 제품이 아니에요. AM0017DX 해외 리뷰 샘플입니다. 국내 출시된 오멘 16 리그 오브 레전드 에디션과 비교 시 화면 크기는 동일한데요.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 사양은 더 낮습니다. 국내 출시 모델은 QHD 플러스 240Hz, 이 친구는 FHD 플러스 165Hz입니다. 국내에 출시된 모델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실상 디스플레이 사양만 다를 뿐 나머지는 큰 차이 없어요. 물론 게이밍에 있어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이긴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되도록 벤치마크나 성능 비교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또 언급해요. 중요한 건 따로 있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에디션. 이게 중요하지. 플라스틱 바디, 은은하게 푸른빛을 띠는 섀도우 블랙 컬러로 마감됐습니다. 상판에는 빛의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나타나는 헥사 문양 이미지를 넣었고요. 그 안에는 금빛의 오멘 메탈 로고를 적용했어요. 겉면 셰시의 지문은 쉽게 묻어나지 않는데 유분으로 인한 번들거림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힌지 부분에는 겸손하게 리그 오브 레전드, 정면에는 레전드 네버 다이가 프린팅됐습니다. 레전드 네버 다이 그겁니다. 우측 측면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역할군 아이콘들이 배치됐어요. 이것도 상판처럼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은은하게 빛납니다. 그냥 쉽게 잘 안 보여요.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후라시 이 라이트를 비춰주면 보이는 방식인 거예요. 제품 밑면에는 금태가 크게 둘러져 있고요. 그 가운데 소환사 협곡을 상징하는 로고가 프린팅됐습니다. 소환사 협곡 정말 많이 갔었죠. 제가 아마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타임이 2만 시간이 넘을 거고요. 저는 북미 서브 때부터 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 티어가 어디냐고요? 골드. 인터페이스 부분은 조금 특이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왼쪽 측면 오디오 포트, USB-C 포트, 조금 멀찍이 USB-A 3.1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USB-A 하나밖에 없고요. 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죠? 여기 후면에 더 있습니다. HDMI, 랜, 전원 포트가 있어요. 일반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무리 없는 구성이죠. 다만 뭔가 색다르긴 합니다. 인텔 CPU가 들어갔는데 썬더볼트가 없어요.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SD 카드 리더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진짜 게이밍에만 초점을 뒀다. 그러니까 열 관리를 고려한 과감한 생략. 무게 중심도 좋습니다. 상판을 끌어올려도 하판이 들어 올라가거나 끌려오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그냥 두 손으로 열면 되지 한 손이 중요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한 손으로 열리는 게 기분이가 좋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80도, 360도로 꺾이지 않습니다. 저는 딱히 중요하지 않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판을 펼치면 곧장 화려한 것들이 사용자들을 반깁니다. 키보드 덱만 봐도 화려하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UI, 인터페이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금태. 실제 게임 속에서는 이거보다 더 빛나는 금색인데 톤 다운이 한 1.5배 정도 된 금태입니다. 이렇게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타이틀도 프린팅되어 있고요. 우측 하단에 표현된 516은 기존 모델과는 달리 롤스럽게 표현됐습니다. 5 보면은 딱 봐도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사 협곡이잖아. 그리고 516 그 옆에도
협곡 포지션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인 어떤 데를 선호하세요? 뭐 저는 올라운더긴 했는데 제일 선호하는 지역은 서폿이었어요. 날로 먹기 좋거든. 키보드에 각인된 이 폰트들도 다 달라요. 기존 모델하고 다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스럽게 바꿔줬죠. 롤에서 많이 사용되는 QWER, DF 키에는 테두리를 넣어서 또 멋을 더해줬고요. 그리고 ESC, L키, 방향키도 다 꾸며줬습니다. 덕분에 한글 각인은 포기했죠. 요거는 국내 버전도 똑같아요. 우리말 각인 없습니다. 키보드 키감은 무난해요. 뭐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터치패드도 그렇고요. 꽤 오래전부터 좀 비슷했기 때문에 엄청 뭔가 특별함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특별함을 주려면 기계식 키보드 넣어줘야 된다니까. 근데 그러면 뭐 제품 무게도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라이트 다 커스텀 가능하고, 키 하나하나별로 지정할 수는 없고 좀 그룹별로 색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사실 게임할 때 잘 안 쓰죠. 이것도 일반적입니다. 스피커는 제품 전면 하단에 배치됐어요. 하이퍼엑스 사운드 튠이죠. 아시겠지만 HP가 지난 21년 게이밍 브랜드 하이퍼엑스를 인수했었습니다. 저도 하이퍼엑스 제품 몇 개 다룬 적이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퍼엑스는 제법 직관적이고 좀 바삭한 소리를 특징으로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고로 제 거예요. 충분히 청명하고 바삭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출력이 좀 작다는 느낌은 있는데 일반 실내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때는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도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단 베젤 쪽에 보면 프라이버시 카메라가 있어요. 사생활 보호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는 거죠. 이거 뭐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 덮개에 리그 오브 레전드 와드 아이콘이 숨겨져 있습니다. 재밌죠? 옛날에 와드 안 박는다고 욕 그렇게 먹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국내 출시된 모델과 다릅니다. BOE IPS 패널이 사용됐고요. FHD 플러스 1920에 1200 16대 10 비율, 최대 165Hz의 주사율을 지녔고요. 티피컬 밝기는 400니트, sRGB는 약 100% 컬러 커버리지. 최저 응답 속도가 좀 매력적인데 약 3.83ms입니다. 부드럽고 밝고 빠른 응답 속도에 과장 없는 컬러를 보장해요. 게이밍에 전혀 무리 없는 화면 품질입니다. 참고로 풀 화이트 스크린으로 제가 측정했을 때 최대 피크 밝기는 약 450니트였습니다. 밝은 화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응답 속도도 좋지만 그만큼 또 가독성도 좋아요. 편안하게 장시간 게임 즐길 때 유리한 화면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뭐 국내 출시 모델은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해상도 더 높죠. 그리고 주사율도 더 높죠. 밝기도 더 높죠. 물론 직접 그걸 눈으로 봐야 알 수는 있겠지만 보통 스펙 보면은 답 나오잖아요. 기본 제품 밸런스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일반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큰 아쉬운 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해당 모델 가격이 $1239, 한화로 약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환율 생각해야겠죠. 요즘 무섭잖아요, 환율. 어쨌든 그렇게 고가의 노트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해외 기준으로도 기존 오멘 16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더 있다, 이렇게 봐야죠. 주요 사양을 최대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14세대 인텔 코어 i7 14650HX 프로세서,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 램 32GB, 스토리지는 1TB 구성입니다. 램, SSD 슬롯은 2개씩이고요. 용량 확장에 무리 없습니다. 게임 중 CPU 패키지 최대 전력은 142W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GPU TGP는 115W인데 최대 131W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퍼포먼스 잘 나옵니다. 대충 봐도 CPU 140, GPU 130이면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제품을 테스트할 때 항상 최고 성능 모드로 놓고 테스트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선 연결이죠, 당연히. 그리고 배터리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게이밍 노트북을 정말 오랜만에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오멘이 정말 특별하게 파워풀해진 건지 이런 거를 저는 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 경험상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근데 저는 진심으로 이거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왜냐면 어쨌든 얘는 100만 원대잖아. 제 머릿속에 100만 원대 제품은 이 정도가 나오면 안 돼.
기대 이상으로 GPU 클럭도 안정적이었고 CPU가 살짝 꿈틀거리는데 이것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3D 마크 타임스파이 테스트 기준 그래픽 점수 12072점, CPU 17289점, GPU 평균 72도, CPU 86도. 이 정도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클레르 옵스큐르 33 원정대, 그래픽 프리셋은 높음, DLSS, DLAA로 맞췄고 프레임 제너레이션, FG 값은 4X. 확 땡겨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쌍검투사라는 몬스터가 있는데 이 보스전에서 평균 188프레임, 1% 로우, 4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FG를 켰으니까 평균 프레임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전 충분히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세이브한 걸 불러왔을 때 순간적인 어떤 프리즘 같은 걸 경험할 수는 있었어요. 그때 이제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거지. 그 시간을 딱 벗어나면은, 그 잠깐을 벗어나면 굉장히 부드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본체 온도도 그리 높지 않아요. 키보드 위로 이렇게 미적지근한 느낌을 주지만 이건 노트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물론 지금은 추운 겨울이고 제 작업실 온도가 22, 23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긴 하죠 지금. 대신 팬소음은 큰 편이에요. 보통 30cm 정도 이격을 줘서 측정을 하는데 저는 20cm 정도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면에. 최대 소음이 64dB 정도 나와요. 약 64dB. 크죠? 항시 그렇게 작동하는 건 아니죠. 게임을 할 때 로드율이 높아지면 팬 소음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팬이 시끄럽다. 열심히 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게이밍 노트북들 대체적으로 오래전부터 늘 소리는 다 똑같다. 게이밍에 있어서 쾌적함을 얻지만 동시에 소음을 얻는 거죠. 이걸 납득할 수 없다면 나는 그런 분들은 게이밍 노트북을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에디션이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만 돌리기에는 굉장한 오버스펙의 제품이에요. 이 정도면 대부분의 게임들을 옵션 타협을 조금 보더라도 다 쾌적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양인 거죠. 제가 오래전에 조금 무시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DLSS예요. 초반에는 그래서 언급도 안 했어. 초창기에는 엉망이었거든요. 그만큼. 근데 이제는 DLSS 없는 삶은 살 수 없다. DLSS4 그리고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등의 이런 옵션을 활용하면 어떤 게임이든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국내 출시 제품은 해상도가 더 높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성능을 내주진 않을 겁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상도가 다르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QHD, FHD면 크게 다름없는 만족도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배터리. 이 친구 배터리가 약 70Wh예요. 생각보다 작더라고.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준수한 쿨링 성능과 무게 감량을 위한 타협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몇 시간 쓸 수 있나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화면 100% 밝기, 165Hz 주사율, 키보드 백라이트 최대치, 볼륨 60% 정도로 유튜브 음악을 틀어놨을 때 약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면 최대 밝기에, 키보드 백라이트 최대 밝기에 그렇게 했을 때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게이머의 자존심을 좀 굽히고 아껴 쓴다면은 3시간, 4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도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게이밍 노트북의 약점 중 하나가 크기도 있지만 저는 이런 배터리 수명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껴 쓰는 삶인데 전자기기 배터리까지 아껴 써야 됩니까? HP 오멘 16 리그 오브 레전드 에디션. 확실히 게이머들을 위한 제품 설계를 포인트로 합니다. 썬더볼트와 SD카드 리더의 부재가 이를 반증하죠. 조롱이 아니에요. 과감히 쳐내고 CPU, GPU 성능을 솔직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HP 게이밍 노트북은 좀 간간히 접해봤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특히 외적인 부분에 힘을 많이 줬죠. 그런데 HP가 이 오멘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빅터스를 내놓고 훌륭한 가성비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때 당시부터 힘을 조금씩 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도 빅터스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인기 정말 좋았어요. 가성비 좋아서. 이게 힘 빼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저는 못하고 있고 HP는 잘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제품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국내 정식 출시된 제품을 제가 다뤄보지 못했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국내 정식 출시된 HP 오멘 16 리그 오브 레전드
리미티드 에디션은 영상 더보기란 URL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똑같은 모델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램 용량도 그 친구가 더 작아요. 16GB. 이 친구는 32GB. 배터리 용량도 그 친구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디스플레이 사양이 더 높으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의 진심인 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성능을 지닌 쓸만한 100만원대 무선 100만원대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HP 오멘 16 리그 오브 레전드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지. 오멘이 황금 오멘. 오멘.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소신 발언. 저는 게이밍 노트북이면 FHD 해상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국내 출시됐으면 진짜 더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예.